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장비 개발하면서 이제 어떤 데 사용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 쪽에서 뭐 특별히 잘 하질 못하니까 장비 쪽 주로 포커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왜 이제 드론이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측을 하게 됐는지 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에 Y축은 고도를 나타내고 X축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신 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파티클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짧게는 수초에서부터 뭐 길게는 수년, 수십 년까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셔서 이제 주로 이쪽 그라운드에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라이다를 이용한다든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유인기를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버티컬 레졸루션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인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상 가까이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상 한 300~400m 이하로 잘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활동 영역이 요새 뭐 빌딩 뭐 30층짜리 아파트만 해도 거의 뭐 100m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야산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인간 활동 영역이 거의 PBL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안개 현상이라든가 혹은 뭐 이게 구름 같은 거 형성되는 뭐 물론 높은 데서도 형성이 되지만 이런 게 이제 PBL 근처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빈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이나 벌룬 같은 걸로 측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쪽에 관련된 계측 장비들이라든가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 하는 건데, 이제 제일 문제가, 저희가 이제 처음 한 10년 전부터 할 때도 문제가 제일 뭐가 됐냐면, 이게 장비를 올렸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떨어지면 사고 나지 않나 해가지고, 우선 뭐 측정 정확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이거 뭐 풍선이 터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보험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보험으로 좀 커버해서 학생들 실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나. 근데 보험회사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종류 보험이 아예 없다. 그래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들,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계측 장비들 개발할 때 이 세이프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드론에 장착되는 센서들이 기존에 있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 장비, 분석 장비들은 대개 랩 스케일의 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기부터가 220V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도 커도 상관없으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에 사용할 장비들은 우선 DC로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장비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버티컬 프로파일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지금 뭐 축양 과제로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드론 갖고 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물어보시는 게, 프로펠러 때문에 이거 제대로 측정이 되냐, 샘플링이 되냐, 이제 그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이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이 보통 블레이드, 프로펠러가 뭐 4개에서 8개 이 정도 있는데, 요 시뮬레이션은 6개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후버링 하는 상태, 이제 그 정지 비행할 경우에 그 드론 주위에 유속 분포를 여기 지금 벨로시티 매그니튜드라고 되어 있는데 유속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드론이 2m per sec로, 보통 이제 저희가 1m나 2m per sec, 이제 빠를 때는 3m per sec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는데, 상승시킬 경우에 드론 주위에 생기는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버링 할 때는 그 드론의 윗부분에 약간의 그 벨로시티 증가가 보여요. 근데 이제 상승할 때는 연직 분포, 연직상의 그 위에 공기의 디스터번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여드려도 아 이거 못 믿겠다 그러시는데, 이제 여름 되니까 혹시 선풍기 사용하시면 그 선풍기 바람 나오는 앞부분에다 손 한번 대보시고, 그리고 선풍기 뒷부분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선풍기 뒷부분에서는 조금만 떨어지면, 몇십 센치만 떨어지면은 손으로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아 맞아 그렇지 그러시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윈드 센서를 어디에 장착을 할지 그런 걸 이제 결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영향이 없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윈드 센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하게 되면 횡풍이 불기 때문에 드론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는데, 지금 여기 그 저희가 풍동에 그 여기 이제 윈드 센서인데, 기울어졌을 때 실제 바람의 속도하고 윈드 센서에서 측정하는 바람의 속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른쪽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동 내부의 바람의 속도가 4.5m per sec일 경우에 지금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면은, 드론이 기울어지면은 이제 센서도 같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5도, 10도, 15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뭐 4.3, 4.4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4.5m짜리가 4.4m per sec까지 0.1m 변하는데, 15도면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기울어지는 영향이 없는 거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험할 때는 요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드론이 이제 기울어진 걸 알기 때문에 측정할 때는 요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윈드 센서 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론이 야 이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항공우주연구소에 가면은 그 윈드 터널이 연직으로 공기를 뿜는, 이제 10m per sec까지 뿜는 빨간색이 있고, 이 파란색은 수평으로 10m per sec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윈드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횡풍이 10m per sec로 불었을 때 드론에 얼마나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아래에서 바람이 10m per sec 불었을 때 스테이블한지 요거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게 드론 날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잘 뒤집어져요. 근데 이 그 고정익기는 뒤집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전익기는, 고정익기는 회복이 되는데 회전익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도 했고, 그다음에 그 프로펠러 6개 중에 1개가 고장이 나면 드론이 이제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제 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 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GPS 시그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학교가 여기 그 공항하고 뭐 북한하고도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을 수가 있는데, GPS 시그널이 계속 재밍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드론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잊어버리든가 추락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GPS 시그널이 그 없어졌을 경우, 로스트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 드론이 작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알고리즘도 저희 드론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오 펜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군사 보호 시설 같은 데 있으면은 드론이 그냥 강제적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원래 지금 그 드론 그 운영은 밤에는 원래 허가 없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완전 자동으로 테이크오프 이륙과 착륙을 완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위치 파워 넣고 스위치만 딱 눌러주면은 그냥 올라갔다 원하는 데까지 갔다 오고 쫙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되게 이제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겨울에 문제가 되는데 드론에 있는 시스템,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추우면 출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겨울에 많이 온도 내려가야 10도, 15도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가서 완전 그 전자 시스템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몽고에 가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론을 몽고에서 지금 이때 영하 26도에서 실험을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 윈드 센서 달린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하고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센서 못 믿겠다. 여기 지금 윈드 센서가 있는데 그 프로펠러에서 나온 거하고 아까 그거는 뭐 이론이고 실제로 그게 맞냐, 풍향 풍속이 맞냐.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풍선을 이용한 그 풍향 풍속 측정하는 시스템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동영상은 이쪽에서는 풍선을 올려서 그 센서의 리딩 값하고 드론이 같이 올라가면서 같은 고도에서 그 풍향 풍속계의 리딩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비교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풍선에 달린 그 윈드 센서하고 파티클 센서, 요거는 이제 드론에 달린 센서 해가지고 이런 테스트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시고 기상청 저희가 과제하면서 기상청에 그 보성에 가면은 300m짜리 기상 타워가 있대요.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그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센서들이 세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높이별로 300m까지 쫙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센서하고 데이터 비교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테스트하는 사진이고요. 그 기상청에 그 보면은 그 기상 장비 납품하기 위한 규격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센서 스펙이 윈드 스피드 애큐리시가 2m 플러스 마이너스 2m, 그리고 윈드 디렉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템퍼레처가 0.5도, RH가 5%. 뭐 이 안에 들지 않으면 기상청에 납품을 못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가 기상청 과제로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타워 데이터가 지금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면서 드론으로 측정한 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템퍼레처는 그 타워하고 드론하고 0.3도 차이 나고 RH는 0.8%, 그다음에 윈드 스피드 가장 그 걱정하시는 윈드 스피드도 0.5m, 윈드 디렉션도 5도. 그래서 이 그 스펙이 전부 다 그 기상청에 요구하는 그 기자재 납품 그 스펙에 맞춰서 문제 없이 아마 이게 구매 조건부로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에 의한 풍향 풍속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지금 여기 구글 맵에 그 장비, 드론이면 드론 뭐 센서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윈드로우즈 해가지고 풍향과 풍속이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들, 뭐 PM이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것들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시스템 스테이터스가 여기에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PM의 농도로 버티컬 프로파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 PM의 농도 색깔을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농도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낮으면 뭐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남쪽에서 불고 있다는 거 지금 고도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고도가
높아지면 그 파티클 농도가 낮으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지상에서 임팩터로 파티클 샘플링 하는 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링 하라 아니면 스탑하라, 요 샘플링 시간 같은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여러 군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뭐 테스트보다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드론에 올라가는 장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M 장비 먼저 드리면, 저희가 SMPS도 개발을 해서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SMPS 드론에 장착을 하는 건데요. 사이즈 레인지는 한 10나노부터 한 300나노 정도까지 측정을 하고 1데케이드당 약 한 64채널, 그리고 무게는 한 2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OPC도 이제 개발을 해서 얘도 PM1, PM2.5, PM10 이거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스 샘플링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들러백 10리터짜리 2개, 뭐 물론 3개, 4개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여간 우선 필요한 게 2개라고 그래가지고 2개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필터 샘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한 20LPM 정도 돼 있는데, 한 3, 40LPM 정도씩 지금 빨아들이는데, 하나는 콜스고 하나는 테플론 해서 미세먼지를 필터에 샘플링하면서 동시에 가스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윈드 스피드, 윈드 디렉션 다 측정하도록 이렇게 장비를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드론들 여러 타입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장비를 장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이제 측정을 했는데, 요거 이제 안면도에서 버티컬 프로파일 측정해 보면, 이제 요거는 한 샘플 중에 하나인데, 빨간색이 템퍼레처 버티컬 프로파일이고요. 1100m, 1000m 정도까지 올라간 거고, 이제 아래치가 파란색 돼 있고, 윈드 스피드하고 윈드 디렉션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윈드 디렉션이 아래층하고 중간층 그리고 상류층,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바로 보시겠지만 먼지 양도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뭐 이거 해석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관심 없는데, 여기 특이한 게 오후 2시 38분에 한 번 플라이트 날르고, 그다음에 3시 18분에 한 40분 차이만큼 뛰어서 비행을 했는데, 이 템퍼레처 프로파일 보시면 한 320m에서 그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한 40분 사이에 한 280m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3, 40분 사이에 이 온도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측정한 PM 버티컬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록색이 CPC의 토탈 카운트가 되고, 그다음 PM 0.3에서 0.5, 그 까만 게 0.5에서 1. 그래서 지금 보면 지상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PM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위에 그 스케일이 이제 PM 컨센트레이션인데, 넘버 컨센트레이션으로 가가지고는 거의 5도 하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지상하고 위하고. 근데 요거 지금 아까 그 풍향 풍속하고 보시면 여기가 다른 에어매스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그리고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세 덩어리가 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게 농도 분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풍향 풍속,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를 하니까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파티클 플럭스를, 버티컬 플럭스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상에서부터 한 300m, 350m까지는 북서쪽에서 오는 먼지고, 그리고 거기에 350부터 600까지는 한 사우스 이스트에서 오는 먼지고, 그다음에 600m 이상은 사우스 웨스트에서 들어오는 먼지고, 이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까지 그 버티컬 프로파일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는 2,500m까지 허가가 나는 데가 이쪽 그 아까 보성 그쪽, 거기 항우연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시간마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새벽 1시부터
쫙 띄워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드론도 테스트할 겸 뭐 시스템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기상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가지고 쭉 1시간마다 띄워봤는데, 지금 템퍼레처 프로파일하고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아래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윈드 스피드, 윈드 디렉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데, 하여간 아침에 되면 이렇게 지금 저희는 템퍼레처 프로파일 보면 인버전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9시 되면은 거의 수직으로 쓰고, 10시 되면은 이렇게 지상 쪽에 온도가 올라가고, 11시, 12시, 2시, 3시 되기 시작하면 다시 템퍼레처 프로파일이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면은 지상 쪽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쪽만 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동시에 측정을 했는데, 이제 초록색이 PM10 새벽 아침이죠. 새벽 1시에 분포라든가 이제 템퍼레처 프로파일, RH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높은 데 있는 미세먼지가 이제 아침 9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시간이 저녁 때 되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저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SMPS를 장착을 안 한 경우인데, 이제 SMPS 자체가 이제 장비가 좀 무거우니까, 그래도 2kg 정도 되니까 SMPS를 드론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1000m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성해서 올렸는데, 지금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요 회색 라인이 고도가 되겠습니다. GPS에 찍히는 고도. 그래서 정점이 이제 1000m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날은 특이하게 뭐 지상이나 고도가 높으나 거의 뭐 PM 파티클 10나노에서 300나노 사이에 특별히 뭐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장비가 올라가서 측정을 할 수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윈드 스피드가 분홍색, 윈드 디렉션이 이제 파란색 계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PM2.5도 이제 버티컬 프로파일인데 거의 1000m까지 균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2 프로파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추경 과제를 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변 측정, 드론 갖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공단에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먼저 이제 고속도로변에서 한번 측정한 거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해석은 못하니까. 지금 여기 초록색 보면은 이제 드론의 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서 SMPS 찍고, 또 올라가서 SMPS 찍고, 올라가서 찍고, 올라가서 찍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특별히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이게 큰 사이즈고, 여기 이제 작은 사이즈, 이게 한 3, 40나노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로 기준 A 포인트, B 포인트 했는데, 동쪽, 서쪽, 이게 왼쪽 위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어요. 근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조금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여기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대의 드론이 뜬 거거든요. 보면은 이쪽은 동쪽 B 포인트라고 하는 쪽은 한 10나노, 20나노 여기에 약간 아주 지상 쪽에는 없는데 한 30m, 50m 올라가면 이렇게 차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고속도로에서 나온 게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각의 노란색이면 노란색에 해당되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여기 지금 파티클들이 10나노, 20나노 쪽에 찍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 당진 있는데, 제철 공장이라든가 화학 공장들 많이 있는데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보면 A 포인트하고 B 포인트 두 군데에서 A 포인트가 이때 바람 측정을 하니까, 풍향을 측정을 하니까 풍향 방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포인트가 상류축이 되고 B 포인트가 하류축이 되는데, 지금 요 위에 그래프가 이제 상류측에서 드론이 찍은 거고요. 아래께 B 포인트, 즉 하류 측에서 드론이 찍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은 PM2.5고 초록색은 CO2 컨센트레 버티컬 프로파일인데,
150m까지 찍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드 스피드가 분홍색, 그다음에 윈드 디렉션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상류 측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류 측에 보면은 굉장히 그 디스터번스가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 미세먼지 같은 경우 PM2.5 같은 경우는 농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CO2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도 이제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방해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SMPS로 찍은 거 보면은 그 고도별로 특별한 차이는 안 보이는데 이쪽 그 하류 측에서 보면은 고도 높이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한 50m 좀 높이 올라갔는데 미세먼지 그 한 20나노에서부터 한 100나노, 80나노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상류 측보다 하류 측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PM2.5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지만 이렇게 100나노 이하 쪽도 지상보다 이제 그 고도가 높은 데에서 한 50m 이상 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가스 샘플링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스 샘플링 해가지고 무기 성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풍상 측에서 측정한 건데 지금 120m에서 샘플링한 게 요 위쪽에 있고 지상에서 샘플링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거는 낙스고 초록이 SO2입니다. 그래서 풍상 쪽에 낙스하고 SO2가 이렇게 되는데 풍하 쪽에서 측정한 거를 보면 낙스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데 특히 SO2 같으면 상당히 많이 초록색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상도 증가하고 고도 120m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기 분석한 거고 이건 VOC 분석한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다음에 아마 유인기 실험한 거 발표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유인기 하면서 여기 지금 F포인트에서 드론을 연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유인기하고 이제 드론하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 드론은 여기서 허가가 150m밖에 안 나와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특히 드론 띄우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뭐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여간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심하라, 오지 말라, 뭐 하여간 올라가지 말라, 뭐 하여간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 벤젠 톨루엔 자일린의 요 위에 부분 400m 윗 부분은 유인기에서 샘플링해서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점은 지상에서 측정한 거고 그 중간 150m는 드론에서 측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기에서 측정한 거하고 옛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엑스트라폴레이트를 연직으로 쭉 내려가지고 지상에서 한 400m까지는 그냥 요 정도 분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상 측정, 드론 측정한 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유인기에서 측정한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암모니아, NO2, 오존 이것도 많이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쉴 겸 한번 실제로 실험한 거 잠깐 보죠. 지금 여기 드론 보이실 겁니다. 유인기하고 드론하고 같이 드론 있고 유인기 있고 아마 드론 한 대가 더 있을 겁니다. 이쪽에 드론 한 대 더 있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리한 게 이제 이쪽이 되고 있고요. 뭐 저희는 그냥 샘플링해서 저희 이지 교수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지 교수 팀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과기원하고 같이 김제에서 여기 이제 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사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하는 거를 저희가 드론을 5포인트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센터 C 부분하고 노스 웨스트, 노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해가지고 5군데를 날리는데 여기 측정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23일인데 거의 아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PM 0.5에서 1 마이크론이고 까만색이 0.3, 0.3에서 0.5 마이크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들은 농도가 이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 버티컬 프로파일은 PM의 버티컬 프로파일, 그다음에 윈드 스피드, 윈드 디렉션 표시하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SMPS. 그래서 보면은 그 고도 한 150m 이상이 되면 SMPS가 거의 안 찍히는 아주 깨끗해요. 공기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5군데서 해보면 센터 부분만 지금 특이하게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침에 찍은 샘플이고요. 우리가 저희 아침, 점심, 오후 3시, 4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3번씩 측정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플랫을 한 건데 지상 기준 버티컬 프로파일이 PM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플랫을 한 겁니다. 고도 300m까지.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 색깔 데이터가 아까 5군데에서 측정한 거를 이제 까만 색깔 아침을 까만 색깔로 지금 표시한 건데 까만 색깔 보면은 지상하고 한 고도 한 150m, 100에서 150m까지는 거의 그 농도 변화가 없는데 150 올라가면은 농도가 뚝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1월 22일 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점심 되면은 아침하고 달리 점심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점심인데 지상하고 고도 300m까지 거의 버티컬 프로파일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라고 할까 한 오후 3시, 4시 이렇게 되면은 그 연두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지상보다 한 몇 배 정도까지 높은 지역도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 데는 좀 낮아지는 데도 있고 20일 날 22, 23, 25 했는데 이 트렌드가 날이 변해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야 이것도 뭐 어떤 그 농촌 지역의 특이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바람에 의한 건지 아니면 뭐 기상에 의한 건지 기상 PBL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거는 아직 저희가 분석을 못했는데 하여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측정한 거를 지금 저희가 버티컬로 지금 분홍색이 매스 플럭스, PM 플럭스, 파티클 플럭스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이쪽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쪽이고, 이 길이가 긴 거는 바람의 세기가 센 거고, 색깔이 이제 진한 쪽으로 초록색에서 빨간 쪽으로 넘어가면 농도가 높은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5군데에서 한 거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쪽이 전주 쪽이에요. 전주 쪽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전주 쪽에 파티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지상 근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측정해 보면 연직 분포의 특성 같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윈드 프로파일도 지상하고 300m지만 방향이 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겨울이니까 그래도 한쪽 방향이 주가 되는데 아까 서산 같이 이제 특히 봄, 가을 같으면 기단이 이렇게 섞이면서 지상하고 우회하고 바람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까 임팩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팩터에다가 파티클을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마이크로 라만으로 1개씩 싱글 파티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갖고 왔는데 대부분 오르가닉이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SO2도 조금 뜨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파티클 어널리시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오래전에 한 건데 환경부에서 세종시 있는데 좀 뭐 체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론 갖고 이게 멀티콥터 회전 있게 갖고 했는데 어, 아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측정해 보면 이제 측정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고속도로 근처 쪽이 조금 약간 높게 나오는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 배에서 나오는 먼지 매연이라고 할까 뭐 먼지랄까 측정해 달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쭉 그 드론 궤적인데 이렇게 드론이 어느 특정 위치에 가면 이렇게 파티클 농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때 지나가는 배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갈 때 이렇게 됐다 하는 걸또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SMPS 작은 거를 학회에서 이제 전시회 하는데 북경대 교수가 좀 자기네들 좀 빌려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한번 북경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드론이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거기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고도 300m까지 거기도 400m 이상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300m에서 측정을 하는데 북경하고 텐진 사이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300m 고도인데도 이게 지금 미세먼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도 뉴 파티클 포메이션 같은 게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걸 특히 이제 300m 나도 보이는데 저희가 연직 분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SMPS로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 한 3, 400m 고도에서 먼저 뉴 파티클 포메이션이 먼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3, 400m에서 먼저 생기는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전 있기 말고 이제 드론 중에 고정 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있기의 장점이 뭐냐면 아주 넓은 면적을 오랫동안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버티컬 프로파일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 대신 운영을 하는데 활주로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장점이 여기 지금 보시면 스케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00m 틱마크인데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스캐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이쪽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죠. 저희가 발사대까지도 다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뭐 서울 근교에서는 못하고 전주 만경강인가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실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이 고정 있기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70km, 80km 시속 뭐 이제 빠른 거는 100km도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소카이네틱 샘플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소카이네틱 샘플링을 하는데 비행기 속도도 다르고 이게 회전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항상 아이소카이네틱을 만들 수 있는 속도에 상관없이 그런 샘플링 프로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허도 내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지금 보면 파티클이 아이소카이네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시속 120km 날아갈 때 해서 풍동 실험도 하고 해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움직이면은 솔리드 라인이 시뮬레이션이고 점이 이제 실험 값인데 이게 10 마이크론이고 이게 1 마이크론 해가지고 보면 거의 100% 시속 100km에서도 다른 거 어드저스트 하는 게 없어요. 저희 샘플링 프로브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장착만 하면 아이소카이네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150km까지도 실험으로 했는데 한 5%, 10% 정도 오버 샘플링 되는 거 이외에는 그 작은 입자 그리고 시속 150km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되고 그다음에 또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제 회전을 하면은 앵글 오브 어택이 조금 각도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아이소카이네틱이 되는지 저희가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보면은 지금 뭐 한 20도 정도만 돼도 거의 10마이크론까지 거의 100% 아이소카이네틱 샘플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속 75km인데 그 바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기 때문에 앵글 오브 어택이 20도, 30도 이렇게 이상 벌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이게 문제 없이 잘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갖고, 그다음에 이 고정익기가 장점이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고도가 높이 올라가는 게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난을 쳤다고 할까? 이 고정익기를 풍선에 달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풍선을 떨어뜨리고 거기서부터 자율비행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풍선을 그 드론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날리면 쭉 이제 올라가서 바람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 원하는 고도에서 풍선을 띄워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드론이 자율비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호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홈 쪽으로 스스로 날라와요. 이렇게 스스로 날라오면 잊어먹진 않겠죠. 스스로 날라오면 그때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더 측정을 하고 싶은지 이걸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라갈 때 미세먼지 농도, 버티컬 프로파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도 버티컬 프로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위치에 가서 샘플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해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런 거가 된다는 것만 알고 이걸 어디에 이용할지, 측정에 이용할지 이런 거는 뭐 저희가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드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PBL 내에 대기 측정 자료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거 한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드론은 그 페일로드가 워낙 크질 않기 때문에 대기 환경 측정에 필요한 그 소형의 가벼운 장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장비 개발을 하려면 여러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계, 예를 들어서 저는 기계니까 이제 기계 쪽에서 이런 거 장비 개발을 해도 실제로 환경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괜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운영하는 데에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인데, 이거 저희가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저 풍선 갖고 할 때는 레귤레이션 뭐 규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신나게 실험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북한에서 드론 날라오고부터는 어디도 못 가면 드론 실험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해서 지금도 조금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드론을 동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5군데, 뭐 4군데, 2군데 뭐 이렇게 동시에 날리려고 그러면 두 군데 날리려면 두 사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드론 한 대씩 붙어야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해지가 되고 그러면 CCTV로 봐도 된다. 거기까지는 지금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CCTV로 관제를 하면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하여간 처음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문제 같은 게 이제 조금 걸려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서없이 저희 자랑만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경험들을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고정익기에 대해서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저기 질문이 있어서 저기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부산대학교 박순영 박사님께서